자, 오늘은 쌤 영수학원 영어 복화 초등 5번째 시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조금 이제 내용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제 동일한 뜻들이 다양하게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많아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적인 거, 가장 자신 있는 그런 뜻을 하나만 정확하게 숙지해 놓고 다른 데서 이제 공부하면서 또는 이제 이 복화에서 또 공부하면서 새로운 뜻을 또 같이 첨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를 해야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뒤죽박죽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공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뜻 하나만 정확하게 외워두면은 공부가 1차적으로 이제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또 오늘도 이제 30분까지 한번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합.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비슷하죠, 말이 그렇죠? 경기, 시합. 근데 또 성량, 좋아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상이한 뜻들이 좀 나오는데요. 보통 뭐 경기하면 뭐 게임을 많이 이제 떠오르죠, 그렇죠? 게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시합은 이제 우리 타이틀 매치라는 말 좀 들어봤잖아요. 타이틀 매치, 뭐 복싱 경기 같은 데서 그래서 매치를 시합이라고 합니다. 시합, 매치. 서로 이제 매치시키는 거죠. 서로 싸우도록,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성량이 매치예요. 성량. 우리 요즘에 이제 성량 많이 안 쓰죠, 그렇죠? 뭐 초를 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성량을 많이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잘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전도 되게 많았고 또 전기가 없는 그런 이제 산간 지역, 오지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이제 성냥을 통해서 촛불을 켜고 이제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냥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그렇죠? 거의 뭐 불 켜는데 라이터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죠? 이제 성냥, 매치라고 하고요. 이게 또 좋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서로 매치되는 것 같다.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성격이 맞는 것 같다. 이게 어울리다, 맞다, 좋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매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 가지,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외워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조금 이제 벅차다고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말한 대로 가장 만만한 거, 가장 자신 있는 거 이런 거 하나만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뜻을 통해서 또 다른 데서 이제 공부할 때 그 뜻을 이제 연상을 하면서 또 이제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뜻을 또 하나 더 첨가하고 하나 더 첨가하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해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경기, 시합 이런 쪽으로 외우고 싶어요. 저는 뭐 옛날 동화책에서 성냥팔이 소녀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외우면 되고 저는 이제 매치가 되는 것 같다. 뭐 조화를 이루는 것 같다. 서로 맞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저는 이제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자 성향이라든지 또 그동안 자기가 공부해왔던 그런 쪽에 좀 더 친숙한 거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각자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기장 선수가 나오죠. 뭐 게이머라는 말에 이제 게이머도 되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운동 선수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플레이어.
게임 플레이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경우 이것도 세 가지 뜻이 나오는데요. 경우, 사건, 상자. 상자는 우리가 보통 케이스라고 하죠. 케이스 그렇죠? 케이스. 그 케이스가 어떤 경우라든지 어떤 그 사건 이런 걸 또 케이스라고 해요. 우리 보통 이제 뭐 이번에 사건이 어떤 케이스인가? 이번에는 어떤 케이스로 얘기할 것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제 경우라든지 사건들을 이제 케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제 상자라는 뜻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자신 있는 걸로 하나씩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다툼이잖아요. 서로 앞서가려고, 서로 이기려고, 그렇죠? 경연, 우리 뭐 경쟁하면 이제 뭐 공부에서 뭐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시합에서 경쟁을 하거나 그런 말로 쓸 수 있고, 경연이란 말은 어떤 뭐 노래자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연극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자신들의 어떤 실력을 뽐내는 것을 이제 경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이나 경연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단지 요거는 좀 예술적인 거, 예술적인 거에서의 어떤 그 경쟁 관계 그런 건 이제 경연이라고 하죠, 경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자가 사실 이제 연주할 연자거든요. 연주를 서로 경쟁한다. 그런 거니까 예술적인 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 경쟁은 이제 운동 그 외의 것들 그렇죠. 이런 걸 좀 나쁘게 표현하면 다툼이죠, 다툼 그렇죠. 서로 뭐 1등이 되려고 서로 막 이기려고 서로 싸우는 게 다툼 나쁘게 보면 다툼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동사로 이제 겨루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다투다 이렇게 해도 되고 경연하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겨루다라는 것도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식의 표현이죠, 그렇죠? 겨루다. 우리 태권도에서 서로 겨루기 하다. 그럼 이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기려고. 네, 그런 식의 이제 말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컨테스트라고 합니다. 컨테스트. 콘테스트라고 하죠. 콘테스트 그렇죠? 그게 쉽게 말하면 어떤 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회. 그 대회의 속성이 뭐예요? 경쟁이죠. 경연이죠. 나쁘게라는 건 다툼이죠. 그렇죠? 네, 컨테스트라고 하는데 명사일 때는 여기에 강세가 와요. 컨테스트. 동사일 때는 컨테스트. 자, 명사일 때는 칸이라고 해요. 동사일 때는 보통 이제 아가 들어가면은 양성몸이잖아요. 양성몸에 이제 보통 강세가 들어가는데 강세가 이제 동사에 들어갈 때는 얘가 칸이 아니고 컨이 됩니다. 컨. 그래서 컨테스트.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용법을 명전동우라고 해요. 명전동우. 그래서 명사일 때는 강세가 앞에 온다. 앞전자 써가지고 동사일 때는 강세가 뒤후자 써가지고 뒤에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원칙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명사일 때 하고 동사일 때 하고 발음이 다르다는 거, 또 강세 위치가 다르다는 거 그런 거 좀 하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주. 우리 보통 경주한다 하면 이제 레이스라고 하죠. 레이스 그렇죠? 레이스. 거기에 또 인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종. 뭐 백인종이냐, 황인종이냐, 흑인종이냐 이럴 때 이제 인종, 그렇죠? 뭐 넓게 보면 이제 민족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찰은 폴리스죠, 폴리스. 그다음에 경치, 풍경, 단수 취급한다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뭡니까? 아 경치 좋다, 아 멋있는 경치들. 우리 들 써가지고 이제 복수 형태로 또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무조건 단수로 표현한다는 거죠. scenery. 경치, 풍경을 scenery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경험하다, experience. experience 하고 발음부터 항상 먼저 외우고
그리고 거기에 발음에 맞게 스펠링을 자꾸 써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세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처럼 발음하고 스펠링이 완벽하게 일치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감안하고 이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계곡, 골짜기, 벨리라고 하죠, 벨리. 벨리, 계곡, 골짜기, 벨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계략, 속임수, 기술, 속이다. 자, 계략, 속임수. 이 기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속임수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죠. 나쁜 의미의 기술이에요. 그렇죠? 남을 속이는 기술이니까. 동사로 이제 속이다라는 뜻으로 또 쓰인다는 거죠. 뭐 결국에는 이제 그 뭔가 좀 안 좋은 기술을 가지고 뭐 야바이꾼 같이 돈 먹고 돈 먹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 눈을 속여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막 어떻게 보면은 뺏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속임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사람 사기쳐가지고 돈을 뺏거나 뭐 이런 나쁜 의미의 이제 그런 말들이죠. 트릭이라고 합니다. 트릭. 자, 영어로 트릭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나쁜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트릭. 마술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속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 경기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죠. 이쪽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저쪽으로 가고, 그렇죠? 이쪽 왼 오른손으로 칠 것 같으면서 왼쪽으로 치고,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축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패스할 것처럼 하면서 왼쪽으로 패스하고, 슛할 것처럼 보면서 뛰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동 경기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그렇죠? 속이는 거지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나쁜 의미로 이제 속인다고 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경연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이제 기술적인, 기교적인 그런 이제 어떤 그 행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제 계약이나 속임수 이런 것들은 좀 나쁜 의미죠, 나쁜 의미, 그렇죠? 트릭이라고 합니다, 트릭. 그다음에 계절, 시즌이라고 하죠, 시즌, 그렇죠? 시즌, 계절, 시기, 봄의 계절이 다가왔다, 뭐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계획, 계획하다, 플랜. 자, 이런 것처럼 항상 자 경험하다, 동사로도 쓰이죠, 명사로도 쓰이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죠, 그렇죠? 명사, 동사. 그러니까 품사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얘는 꼭 명사로만 쓰여야 된다. 얘는 꼭 동사로만 써야 된다. 일단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자신 있는 걸로 하나 외우세요. 저는 계획으로 외우겠습니다. 저는 계획하다로 외우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 우리 미트라고 하죠, 미트, 그렇죠? 이건 이제 미트는 이제 육고기를 얘기하죠, 육고기. 생선이 아니죠. 생선은 이제 피시고 육상에서 먹는 고기, 뭐 닭고기도 고기는 고기니까, 그렇죠? 자, 미트라고 하고요. 고기가 잘 익은, 우리가 보통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주문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세 가지죠. 잘 익은 거, 그렇죠? 보통으로 익은 거, 그 다음에 덜 익은 거, 세 가지로 이제 보는데 여기는 이제 고기가 잘 익은 걸로 나왔죠. 그래서 웰던, 잘 됐다. 이죠, 웰던, 그렇죠? 웰던. 중간은 미디엄, 그렇죠? 그 다음에 레어가 생으로 된 뭐 이런 뜻의 말이에요. 그래서 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덜 익은 어떻게 보면 막 피가 좀 비치는 막 이런 식의 상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는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단어마다 뭐 용법이니 뭐 반대말이니 비슷한 말이니 이거 다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다고 했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 강의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 정도 선까지는 괜찮아요. 그 정도 선까지는 괜찮으니까 적어도 이제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같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대의 ancient죠. ancient 그죠? 현대는 이제 modern이죠, modern 그죠? modern. 그다음에 중세의 요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일단 참고만 하세요. medieval. 미라고도 읽기도 하고 매라고도 읽기도 해요. 매. medieval. 자, 어떻게 모음이 하나 더 들어가면은 좀 발음이 조금 길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가 되는 거죠. 인데 또 이라는 이제 모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medieval 이렇게 되는 거예요. medieval. 강세는 이제 이쪽이 옵니다. medieval 이쪽이 강세가 오죠. 이건 이제 중세의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요. ancient는 이제 고대의, 중세의는 조금 어렵죠, 그렇죠? 아무튼 뭐 어렵더라도 자꾸 사용하면 이제 쉬워지는 게 이제 공부의 원리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의는 이제 마던이죠, 마던 그렇죠? 마던, 현대의 그렇죠? 마던. 중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죠. 왜 어려운가 하면은 고대의 ancient나 현대의 modern은 주제가 자주 나와요. 그 관련된 주제들이. 근데 중세는 좀 상대적으로 중세 문학이라든지 중세 예술 뭐 이런 내용들이 거의 고등부 수준에서 나오거든요. 중등부에서는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부 단어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초등부 단어에는 조금 이제 자주 이제 나올 수 없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에 고르다, 선택하다, choose죠. choose. 거의 미국 사람들은 S자 발음으로, 스 발음으로 거의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영국식 영어로 공부할 때는 뭐 유성음일 때는 무성음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거의 지금 보면은 다 스로 발음해요. 스로. 들어보면은 즈로 발음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choose 이런 식으로 choose. 옛날에는 choose로 발음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choose. 그래갖고 시옷 발음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고생, 수고, 어려움, 걱정 막 여러 가지가 나왔죠. 고생, 수고, 어려움. 자, 트러블이라고 합니다. 트러블이 우리 뭐 트러블 메이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말썽꾸러기 말썽을 막 자꾸 피우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트러블 메이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썽이라는 뜻도 돼요. 말썽. 말썽이니까 뭡니까? 뭐 장난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굳이 이제 연관시켜서 생각하자면은 말썽을 피우니까 어떻게 돼요? 고생스럽죠.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또 수고스러워요. 그리고 대응하기 참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 걱정거리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이 있으면. 그래서 트러블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를 생각할 때 참 고생스럽다, 수고스럽다, 또 아니면은 어렵겠구나, 참 힘들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이제 활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는 뭐 어렵지 않죠? cat. 고전의 고전적인 clas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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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 우리 보통 클래식 IC까지만 발음하죠, 그렇죠? 클래식만 그렇죠? 클래시컬 하면 이제 고전의 고전적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정시키다, 수리하다, 픽스. 고정시키는 게 픽스죠, 픽스. 딱 고정시키는 거야, 픽스. 자, 이번에 우리 뭐 여행 가는데 20일 날로 픽스한다. 20일로 이제 확정한다, 고정시킨다, 딱 그런 얘기죠, 그렇죠? 픽스가 이제 고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수리하다. 뭔가를 이제 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시켜놔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치는 거죠, 그렇죠? 구두 같은 거 고칠 때 구두가 이제 자꾸 움직이니까 그 구두를 이제 딱 고정시켜 놓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못을 박는다거나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픽스. 그다음에 또 뭐 고치다가 또 나왔는데요. 수선하다, 맨드라는 뜻도 있습니다. 맨드. 고치다, 수선하다. 자, 이것도 어쨌든 가장 자신 있는 뜻 하나 정도만 확실하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향은 이제 홈타운이죠. 홈타운. 홈은 이제 집이고요, 그렇죠? 홈 자체로도 이제 뭐 고향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 타운을 더 붙여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곧, 잠시 후, soon이죠, 그렇죠? 우리 보통 이제 영화 안내방송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coming soon 이런 내용 나오죠, coming soon. 곧 coming 나올 거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곰, 참다, 냈다, 간직하다, 또 나왔네요. 곰, bear. 자, bear도 마찬가지예요. 곰의 속성을 잘 생각하면 돼요. 우리 당굿이나 참다. 사람에 대해 참았잖아요, 그렇죠? 참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었죠, 그렇죠? 참아가지고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간직하다. 마늘과 쑥을 먹으면 사람이 된다고 그걸 이제 간직해서 계속 이제 참고 이겨내고, 결국에는 이제 결실을 맺어서 사람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문신화가 이제 그 어떤 동물로 해가지고 우화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곰을 숭배하는 토템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를 숭배하는 호랑이 쪽하고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승자가 곰이 됐다는 거죠. 곰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군 그 신화에 나오는 그 곰이 이제 동물로 이제 우화가 된 거예요. 다음 공은 볼이죠, 볼. 자, 공격하다, 어택이죠, 어택. 공격하다는 어택이, 방어하다는 이제 defend죠, 그렇죠? defend. 이 정도 같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defend, 방어하다. 마찬가지로 공격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공격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다 명사가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가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기, 공중, 에어죠, 에어, 그렇죠? 에어. 공기가 에어, 공중. 우리 공중, 이 하늘을 우리가 공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 자체가 공기가 있는 거죠, 공기로 채워진 거죠, 그렇죠? 공중. 공동체, 지역사회는 커뮤니티라고 하죠. 커뮤니티. 자, 커뮤니티. 하고 항상 발음을 통해서 스펠링을 이제 적어내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커뮤니티가 이제 공동체, 지역사회. 지역사회라는 말로 이제 많이 쓰이죠, 그렇죠? 커뮤니티. 워낙 이제 요즘에는 영어가 자주 많이 쓰이다 보니까
공동체라든지 지역사회라는 말을 쓰는 게 좀 낯설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하고 관리 같은 말이죠. 옛날엔 관리라고 그랬죠. 지금 공무원이고 그렇죠. 이제 군대로 치면 이제 장교죠, 장교 그렇죠. 아피서, 아피서. 고 아피스가 이제 사무실이잖아요, 사무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은 공무원이라든지 관리 또 군대로 치면은 장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죠, 그렇죠? 공부하다 보면 어렵지 않죠, 스터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부라는 뜻도 되고 공부하다라는 뜻도 되고 동사명사 다 같이 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컨테스트만 명전동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런 경우는 이제 발음이 명사일 때하고 동사일 때가 발음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요. 다른 것들은 뭐 경험하다는 똑같이 발음하면 됩니다. experience, 계략, 뭐 속이다, 다 트릭으로 하면 되고요. 계획하다도 플랜,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공참다, 뭐 감직하다 이런 것들 다 배워 그대로 하면 되고요. 공부하다, 공부 똑같이 어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발음이 명사일 때하고 동사일 때하고 서로 같으니까 굳이 이제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일 때하고 동사일 때하고 발음이 달라지고 또 강세의 위치도 달라지니까 요것만 조금 또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전동우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명사일 때는 앞에 강세가 오고 동사일 때는 뒤에 강세가 온다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외워야 될 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점점 많아지지만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해야 돼요. 그거는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데 공부에 또 왕도가 없는 것처럼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쉽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또 그렇게 해나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 역시도 자꾸 어떻게 하면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만들어온 그런 이제 강의이고 또 교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방도를 또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거를 자기 걸로 또 잘 활용해 가지고 만들어 갈 필요가 있어요. 결국 사람마다 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식대로 공부를 해야지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서 설명한 것들을 우선 자기 걸로 만들어 두고 거기다가 또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그런 걸 또 적용해 가지고 플러스를 또 시키면은 더 나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뜻들이 복잡해지고 하지만은 하나하나씩 무조건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가장 자신 있는 거, 가장 만만한 거 그런 거부터 이제 확실하게 외워두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뜻을 잘 확장시켜 나가면은 어렵지 않게 복화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